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 설명하게 됐는데 주제는 이제 오늘은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계획은 뭡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그의 책을 통해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는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바로 저런 거다. 첫째는 살며, 흔히 말하는 PQ의 단계입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건강한. 그죠? 이제 그런 삶을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EQ의 영역입니다. 어떤 감성에 대한 부분, 애정에 대한 문제, 뭐 가족, 부부, 자녀 하고의 어떤 이제 사랑하며 사람들은 그런 삶을 원한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며, 사람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가 뭐야? 예. 그 말을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궁금한 게 있고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들어보고 싶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우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IQ의 단계.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스티븐 코비는 유산을 남기는 삶. 물론 경제적인 유산도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들 이렇게 자녀를 생각해 볼 때 이왕이면 자녀들에게 빚을 남기는 것보다는 무언가 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경제적인 그거를 남기고 싶어 할 거고, 사실 또 부모 입장에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세계, 어떤 삶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옛날에라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정신세계까지라도 유산을 남기는 삶. 인간은 요 네 가지가 충족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 스티븐 코비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돈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건강하기 위해서도요, 돈이 있어야 돼요. 뭐 피트니스 클럽을 가서 내가 등록을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하려고 돈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부부간에도 하다못해 꽃 한 송이라도 사다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결혼기념일 되면 뭐라도 선물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함의 단계에 있어서도 돈이 없이는 안 됩니다. 또 특히 배우는 거, 뭐가 궁금해, 배우고 싶어. 나이가 들어서 내가 무언가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 배우는 것도 돈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또 유산을 남기는 거, 아무리 멋진 말 남기는 거, 철학 남기는 거, 남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남겨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요 네 가지 차원, PQ, EQ, IQ, SQ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다섯 번째 조건은 돈이라고 하는 FQ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도 중요합니다. 저것을 다 충족할 수 있어야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 그래도 내가 인생 잘 살았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충족감이 바로 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몇 년 전, 뭐 5년 전에 또 돈 걱정했어요. 지금도 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얼마나 큰 돈을 버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돈 걱정 없는 미래는 얼마나 큰 돈을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안정된 소득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년 전에도 가장 큰 걱정이 돈 걱정이었다. 지금도 돈 걱정이다. 그렇다고 뭐 5년 뒤에는 돈 걱정 안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세 번째가 해결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가난은 대물림합니다. 가난은 대물림합니다. 그 걱정도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러한 관점에서 나는 경제적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첫째, 우리들은요, 수입을 늘릴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해. 내가 하루에 나가서 8시간, 10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결혼을 해야 돼. 아이가, 결혼 또 한대. 아니면 뭔가 또 애가 대학원을 가겠대요. 유학을 가겠대.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수입이 늘어나야 돼. 사장님,
예, 제가요 하루에 8시간 말고 제가 16시간 일할게요. 돈 더 주세요. 월급 더 주세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많이 아는 것처럼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를 한다, 수입을 늘릴 만한 충분한 시간은 없습니다. 일을 더해서 일하는 시간을 늘려내서. 근데 재밌는 게요, 직장 때문에 부자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수입을 늘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수입의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부분들, 짜장면 한 그릇도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일반적으로 점심 한 끼 먹으려면요 이제는 10,000원 이상은 있어줘야 돼요. 이 앞에 가면 한우 국밥집이라고 있어요. 그 집 가서 저는 된장찌개 먹을 때마다 그렇게 허할 수가 없어. 정말 싸요. 8,000원이야 된장찌개. 근데 요만한 두부 매달, 얇게 썰은 호박 몇 개, 그냥 맹물에 된장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 직장도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셨을 거예요. 아마존에서 앞으로 3년 동안 60만 명을 해고합니다. 60만 명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본가들이요 이제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노동시장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왜? 자본가들은 돈을 투자해서 인력을 구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생산성을 보여줘야 자본가들의 그것이 이제 굴러가. 그런데 이제는 자본가들이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미 아마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0만 명을 해고한다. 며칠 전에 IBM에서 4만 명을 해고한대요. 이제는 날이 갈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거제, 울산 하면 뭐 중공업에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에서 평균 소득이 높다라고 그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노동 인력이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아이를 대신 임신해주는 로봇가 나왔고, 이미 중국에 새로 짓는 공장에는요 히터, 에어컨을 안 달아요. 아예. 왜? 로봇들이 일할 거니까. 아예 전기도 안 답니다. 왜? 로봇들은 전기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센서로 다 하니까. 그만큼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직장도 불안하고 자영업도 불안하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의 시대는 이미 이제 무너졌다. 그러한 부분. 또 수명은 근데 대신 점점 길어져요. 수명은. 제가 작년 12월 27일 날 제가 64년생인데 만 60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을 60이 됐는데 갑자기 좀 뒷골이 띵한 거야. 이제 겨우 반평생 사는 거야. 120까지 산다고 하니까. 옛날 같아서 그 60이면 완전 노인네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70이 됐어. 그때 가도 저는 아마 겨우 반평생 사는 사람일 거예요. 140까지 사는 시대가 열리면. 그러면 사장님들이 아직 젊으신 거예요. 아직도 40년, 50년, 60년 얼마를 우리가 더 살지 몰라요. 점점 수명은 길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수명이 길어진 것이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차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그것이 갈라질 겁니다. 정말 건강해, 주머니에 돈도 있어, 그러면서 오래 사는 건 축복일 거야. 그런데 돈도 없네, 건강도 안 좋네, 그런데 징그럽게 오래 살아.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의 발전은 삶을 위협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로봇네, AI네 하다못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재미있는 게 요즘에 AI 개발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어요. 전에 10명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1명이면 되는 거야. 왜? AI가 스스로가 배워가기 시작을 하니까 AI 개발자들도 직장을 잃기 시작을 했어요. 또 AI를 가리키는 사람들도 이제는 사람한테 우리가 AI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시대가 끝이 나고 있다. 왜? AI로부터 배우면 되니까. 영어 선생님들 전에는 뭐 외국인 영어 한다고 해서 돈 주고 외국인들 하고 영어 교육을 했어요. 이제는 AI를 통해서 영어 교육을 받아요.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기술력, 그거 가지고 내가 나의 어떤 미래를 만들게는 경쟁력이 이제는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 부동산 계약서 쓰는 거, 예, AI한테 물어보면요, 챗GPT한테 요런 항목으로 계약서 써줘. 그러면 계약서 써줘요. 예, 그러니까는 굳이,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이제는 그냥 대소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공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공증해주는 사람이지, 변호사가 예전처럼 돈 받고 계약서 써주고 만들어주고 그런 시대도 이미 끝이 나고 있어요.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코딩도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해, 앱이 필요해, 앱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챗GPT라든가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이러한 가능한 코드 하나 써줘. 그러면 걔네들이 써줘요. 그러니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억대가 들어가던 그 프로그래밍, 그런 사람들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드라마 작가들,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도,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데모했던 거 아실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들 작가들이 헐리우드 앞에서 막 그냥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한 거야. 보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1편만 써. 1편만 쓰면 그 다음부터 2편부터는 AI가 써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전체 20편짜리가 하면 1편만 썼으니까 5%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저작권이 없대요.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컴퓨터 게임, 그래픽 디자인하는 친구들도 컨셉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AI가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 가요. 이제 또 이런 게임을 만들어줘. 그러니까는 요즘에 한동안 뭐 게임 디벨로퍼다, 뭐 캐릭터 디벨로퍼다 그런 친구들이 좀 폼 좀 잡던 시대도 이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 자체가 이제는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대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어떤 스킬, 기술력 가지고도 이제는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났어요. 이제 우리가 가진 경쟁력은 뭐냐면 태도인 거예요. 태도.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 내 고객을 대하는 태도, 내 파트너들을 대하는 태도. 이제 경쟁력은 그 태도에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지식과 기술은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이 되는 무언가를 팔고 있던가, 아니면 돈이 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이 되는 무언가를 팔고 있거나, 돈이 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뭐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뭐 세를 받는다거나 등등, 뭐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특허권 빌려주고 뭐 로얄티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은 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가 없다면,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돈이 되는 무엇인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시작을 해서 빨리 1에서 2로 넘어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을 이것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수년 전에 했었던 얘기는 아직도 진실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되는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죠? 자산이 없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겁니다.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일할 것도 없어. 하다못해 경비도 이제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파트에 경비 쏠 것도 없어요, 이제는. 하다못해요, 김밥집의 김밥도 이제는 AI, 로봇가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부자는 뭐예요? 그들은 자산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자산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과연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혹시 내가 영업을 해요?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내 자산을 키우고 있는 건지, 그 회사의 사장의 자산을 키우고 있는 건지. 저는 사실 83년도 제가 19살 때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85년부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회사가 생명보험하고 이제 투자, 그거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팔아도 나에게 자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그 고객은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캘리포니아에 제 친구가 하나가 코카콜라, 예, 그 지역 세일즈맨이었어요. 세일즈맨.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세일즈를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한 동네 편의점에 오픈을 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미국은 뭐 코카콜라냐 펩시콜라냐 계속 싸우는 거니까 그 중에서 코카콜라를 입점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코카콜라 직원으로 있는 동안 봉급 받으면서 그 편의점에 코카콜라가 들어가서 제품이 납품될 때마다 커미션을 이제 받겠죠. 이제 우리가 가서 관리도 하고 잘 팔리고 있는지, 혹시 뭐 배송은 어떤지, 혹시 좀 콜라는 줄이고 사이다는 늘리고 뭐 이제 그런 거 할지 계속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판매되는, 거기에서 구매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이가 들어서 그 코카콜라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봉급도 없고 나오던 인센티브도 안 나오는 거야. 회사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편의점에 코카콜라가 또 배달이 왔더래요. 코카콜라 트럭이. 그 물건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거 내가 시작한 건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괴감에 빠졌대요. 그럼 난 과연 뭘 한 거지? 나는 그만뒀는데 거기에 입점시키고 관리했던 건 난데 내 노력은 어떻게 인정받고 있지? 그러한 질문을 하면 과연 나는 내 자산이 아니고 나는 그냥 물건 파는 사람이었구나. 그냥 그 가게를 관리하는 관리자였지 내 것이 아니었었구나 처음부터. 그것이 뭐예요? 권리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지속성에 있어요. 빌딩을 가지고 있다. 그 빌딩에 대한 권리,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 사실. 네, 그 지속성에 대한 부분. 그러한 관점에서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솔루션을 찾고 있는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솔루션을 찾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을 한다, 자영업을 한다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자산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들 제가 뭐 별나게 설명 안 해도 이미 다들 아시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나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솔루션을 찾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그 사람들은 위험부담이 없는 일을 찾고 있을 거예요. 위험부담이 없는 일.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위험부담이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야. 왜? 2번, 3번의 기회가 없거든. 차라리 20대라면 30대라면 위험부담 있는 거 한번 도전해볼 만해요. 왜? 도전해서 잘못돼도 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어. 근데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위험부담이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위험부담. 그러니까 가진 것 지키면서 추가로 가야 되는 거지. 가진 것을 내놓고 위험부담을 가지고 일하는 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 재정적 안정과 자유가 가능한 일. 재정적 자유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정하고 그 다음에 자유. 안정되지 못한 것 가지고 자유를 논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 안정과 자유가 가능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일. 특히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내 시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네.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직장을 다녀요. 나는 주말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뭐 수요일날 저녁에 집중할게요. 기타 등등.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의미가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면 더욱 좋겠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적인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위험부담이 없는 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경험이 필요 없는 일. 경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은요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필요 없는 시대. 왜 너무 빨리 바뀌어? 참 재밌는 게요. 요즘에 저희 아들내미가 이제 아리조나 주에서 주정부에서 일을 해요. 이제 직원이 이제 그 친구 밑에 한 800명의 직원이 있고, 한 8천억에 가까운 이제 주 정부 예산을 이제 만지는데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해서 딱 가봤더니
책상에 올려놓은 컴퓨터를 다 치워놓은 거야. 네.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요즘 새롭게 대학 졸업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키보드를 칠 줄 모른대요. 키보드를.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야말로 처음으로 키보드를 모르는 시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키보드를 모르는 시대로 끝을 내요 이제. 왜냐면 걔네들은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다 탭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컴퓨터를 만질 줄 몰라. 노트북을 몰라. 자판을 몰라. 탭을 가지고 다 해. 네,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야 너 키보드 배워야 돼. 그거는 지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미. 그만큼 경험이 필요 없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내가 어떤 경험을 새롭게 배워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옛날 방식으로는 이제는 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투자가 필요 없는 특히 설비라든가 재고, 설비를 갖고 있거나 재고를 갖고 있게 되면 뭐야? 끊임없는 위험 부담이에요. 그게 설비예요. 고장나면 고쳐야 돼. 또 뭐가 업그레이드가 됐대. 네, 그러면 그것도 새 기계로 바꿔야 돼. 그것은 뭐야? 이미 위험 부담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재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야채 그 값도 비싼데 예, 하루 이틀 장사 안 됐어. 그럼 또 야채 또 죄다 또 내다 버려야 돼요. 그것처럼 설비와 재고가 필요 없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 자격증 자체가 이제는 또 이제 무의미한 시대로 또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자격증 자체가. 네.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은요 자격증 막 20개, 30개씩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마음에 자격증을 받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자격증 많은 사람이 부자 된 거 보셨어요? 없어, 신기하게도. 그 얘기는 뭐예요? 자격증 가지고도 부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또 자격증 있으니까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다시 시험 봐서 또 그것도 재갱신해야 된다. 그런 어떤 끊임없는 그런 것들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 그래서 위험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도 단순하게 돈 투자해서 돈 날리면 어떡하냐. 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부담은 내가 가진 경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접근, 그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 그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정적 안정과 자유가 가능한 첫째는 안정된 소득이 가능한 일을 하셔야 돼요. 안정된 소득. 여러분 안정된 소득이 아닌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야. 안정되지 않았는데 많은 돈은요. 그 돈은 정말 물거품처럼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지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안정된 소득. 내가 100만 원이 안정되네, 300이 안정됐네, 500이 안정됐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도 안정된 소득을 만들 수가 있네.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흐름, 그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제가 동남아 가서 화교들 만나면 전 참 좋아. 왜냐면 화교들 만나면요, 1000만 원 버는 법 안 가르쳐 줘도 돼. 1000만 원 버는 법에 화교들 관심 없어요. 100만 원이 어떻게 하면 안정되는지 그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거 배워서 100만 원을 진짜로 만들어 보면 그 현실이거든. 그거 할 줄 알면 자기네들 1000만 원 벌겠다는 거야. 개념이 달라, 화교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요, 생각의 틀이 달라. 어떻게 하면 100만 원을 안정되게 벌 수 있느냐, 그거 내가 만들어서 해보면 그때부터는 뭐야? 그때는 내 능력이 되는 거거든. 내 능력 만들어서 내가 1000만 원 갖게. 그건 내가 지킬 수 있잖아. 내 능력으로 간 거니까. 그런 개념 속에서 안정된 소득, 많은 수입도 가능한 일.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 연금성 소득도 가능하다. 그래야 그것이 자산인 거야. 연금성 소득이 안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도 그런 것도 있어요. 컨트롤 타워가 매출을 조정을 해. 그럼 그 컨트롤 타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금성 소득이 안 만들어져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거든. 또 직급 중심의 마케팅들, 그것들도 연금성 소득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 이제 보상 플랜 속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연금성 소득. 그러면서 자유가 가능한 일. 연금성 소득이 돼야 자유가 가능해져요. 연금성 소득은 뭐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 예를 들어서 병원에 차 사고가 나서 내가 한 3개월, 6개월 알아 누웠네? 일 못했네? 나는 손가락이
다 사고로 부러졌네. 핸드폰도 난 못 만지네. 그래도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야 상속이 가능하다. 이것은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안정된 소득이 안 됐는데 많은 수입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또 연금성 소득, 안정되지 않는 소득이 연금성 소득이 될 수 있을까?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이지 않습니까? 또 연금성 소득이 돼야 자유가 가능합니다. 네, 쉬고 싶을 때 쉬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기도 하고 자유가 가능합니다. 자유가 가능해야 상속이 가능해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상속 얘기 많이 해요. 네, 제가 제 아들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것을 유지하려는데 뭐 오른쪽 왼쪽에 볼륨이 어떻고 뭐 리더십 포인트가 어떻고 제 아들 유지 못해요. 그럼 상속해 본들 비현실적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법적으로는 가능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을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의 성격, 아이템, 보상 플랜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만 보고 분석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첫째 부업도 가능한 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부업은요 한 10시간 정도입니다. 전업은 20시간이에요. 예, 그것은 집중하는 시간을 말해요. 생산성하고 직결된 일을 하고 있는 시간. 생산성하고 직결된 일을 하고 있는 시간. 네, 그러한 것들 속에서 부업도 가능한 일. 그래야 내가 부업으로 주말에 내가 5시간 투자합니다. 주중에 이틀 뽑아서 저녁에 3시간 투자합니다. 지난번에 팀 세일즈 군인으로 있으면서 점심시간. 매일 점심시간마다 나는 3명을 접촉했습니다. 네, 부업으로도 가능한 일.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의 어떤 경제적인 수입의 어떤 통로를 바꿔치기 하는 그러한 개념. 자, 그래서 부업도 가능한 일, 그러면서도 이왕이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 키우면서도 집에서도 아이들 잠자는 시간, 우리 애는요 2시부터 4시까지 잠자거든요. 그때 저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환경인데 마인드의 차이예요. 우리 아이가 어려서 못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아이가 어리거든요. 저 지금 이래서 준비해야 돼요. 아이가 2시부터 4시까지 잠자거든요. 2시간 동안 제가 뭐 하면 될까요? 그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그것처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출장이 필수가 아닌 일. 물론 본인이 원하면 뭐 갈 수 있겠죠. 아니 뭐 속된 말로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걸 누가 막겠어요. 네. 그런데 필수는 아니어야 된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온라인이 가능한 세상에 그죠? 예, 저것이 필수가 아닌 일. 그래야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하고 한다는 그 틀 속에서 맞아떨어지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의미가 있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가 창조될 수 있는 일. 아무리 돈을 벌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이왕이면 내가 존재하는 이 삶 속에서 내 이웃들에게 또는 나의 가족들에게 어떤 가치가 창조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항들에 맞는 어떤 경제적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솔루션. 특히 요즘에는요 플랜 A. 나의 어떤 내가 정말 매달린 어떤 직장. 그런 것들이 이제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직종이 아예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자영업도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직장 삼성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다 뿌리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이러한 어떤 틀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빼고 최상의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 중에 하나를 뺄 수 있는 게 뺀다면 무엇을 뺄 수 있을까요? 과연 필요 없는 게 뭘까? 저 중에 하나는 없어도 괜찮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또 반대로 이 중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뭘까? 가장 중요한 3가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뭘까? 가장 중요한 3가지. 자, 이정숙 선생님은 이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뭐야? 안정된 소득. 안정된 소득. 두 번 자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연금. 연금. 안정된 소득, 자유, 연금.
그러니까 각자마다 보시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부업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현재 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미래의 어떤 경제적인 그것을 준비할 필요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길 가는 사람들 아니면 카톡에 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자 올해 말까지 꼭 해결하고 싶은 거 뭔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 거 5가지만 적어봐. 그러면 그 중에 2가지는 건강, 돈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3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아마 올해 말까지 건강하고 돈 문제는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년 출발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것이 아니면 내년 출발이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요 매해마다 1월 1일 날 목표가 맨날 똑같아. 근데 똑같은 줄도 몰라. 일반적으로 1월 1일 날 새해 목표를 정해요. 그죠? 1월 18일 한 15일에서 18일 지나면 90%의 사람들이 뭘 목표로 출발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재밌는 게 피트니스 클럽에서 나 이제 운동해야지. 그래서 1월 달 되면 막 사람들이 막 등록이 막 들어와.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저도 한번 해봤어. 나도 운동해야지. 예. 그래서 한 1월 3일 4일 딱 가봤더니요. 파킹장에 파킹할 데도 없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기계 하나 손댈 데가 없어. 사람들 빡셔. 예. 그런데 관건은 한 3주 딱 지나서 가잖아. 파킹장이 널널해.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뭘 목표로 했는지도 잃어버렸고.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다음 해에 또 똑같은 목표. 매해마다 금연. 예를 들면 예. 똑같은 것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 반복이니까 어때요? 세월이 지났어. 그 모양 그 짱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그래 내가 올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내가 어떤 건강과 돈에 대한 문제를 내가 확고한 어떤 해결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가자. 그 정도 결심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몇 시간 투자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뭐 하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게 요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제가 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20대가 아니야. 위험부담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안전성. 2번째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측정해 보셔야 돼요. 가능성. 네, 가능성. 그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종숙 사장님 말씀처럼 안정된 소득 원합니다. 연금성 소득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가능성 한번 진단해 볼게요. 공부해 볼게요. 네, 빨리 공부하십시오. 왜?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일찍 시작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가능성 해보시면 그 다음에 확장성 이게 됐어? 그러면 더 확장해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내가 제공할 수 있을까?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왕이면 내가 눈 감는 날 내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지 마 라는 말보다도 이왕이면 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 말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자, 그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 그 다음에 자부심. 내가 이 일을 하고 돈을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선택의 4코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저희가 파트너코를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회사. 준비된 회사입니다. 제품, 글로벌 IT, 관리 능력 등등 여러 가지가 이미 파트너코는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설명을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난 2년 반 동안 150개가 넘는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앞으로 잘 할 거여가 아니고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검증된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2가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어떤 회사 보니까 보상 플랜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예.
그런데 문화는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은요 유니레벨 플랜을 가지고 있어. 맞지 않아요? 삼성은 유니레벨이야. 예. 그런데 그 삼성의 문화는 뭐예요? 조직 구조, 보상 플랜은 유니레벨이에요. 예. 회사가 직접 채용해서 직접 수당 주니까 유니레벨이야. 근데 문화는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가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안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조와 문화를 구분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는 조직 구조와 문화, 그 다음에 보상, 생산성과 성실성에 의한 보상 체계여야 돼요. 예, 생산성과 성실성.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노조들이 그렇게 싸워요. 우리 일한 것만큼 돈 달라는 거지. 예, 만약에 생산성을 제대로 측정해서 제대로 월급을 준다고 하면 노조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보상은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도 생산성과 성실성에 의한 보상 체계가 확실할 때 그 기업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전업과 진입과 유지가 쉬운 보상이어야 됩니다. 진입과 유지가 쉬운 보상.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월 100PB 2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만 유지하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당을 받는데 큰 걱정 없이 가실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보상입니다. 최고 직급자라고 해서 더 받는 게 없어요. 누구든 생산성에 의해서 측정을 받는다. 예를 들면 글로벌 보너스. 많은 회사들이요 최고 직급 가야지만 줘. 예.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서 보는 사람들 와 박수 쳐요. 예, 박수 쳐. 예.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예. 거기에 가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자는 최고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최고 사업자든 간에 똑같은 보상 체계 속에서 그가 만들어낸 어떤 생산성, 그가 기여해온 어떤 성실성, 그것에 대해서 측정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팀 세일즈와 우리들의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팀 세일즈는 제일 먼저 출발한 사람이야. 제일 먼저 출발해서 엄청난 고생을 초반에 했어요. 시간 투자했고 에너지 투자했고 지금도 그것과 우리들의 어떤 지금까지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한 그것의 차이인 것이 그러한 어떤 직급을 갖기 때문에 수당을 더 받는 게 있다? 그런 건 없거든 저희는. 누구든 여러분들의 생산성에 의해서 글로벌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체계를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제품의 의미는 뭐예요? 좋은 제품의 의의는 물론 효과도 있어야 돼. 그러면서도 가격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하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품이 주는 가치는 뭡니까? 그 가치에 맞는 가격입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화된 다양성입니다. 저희는 회사가 2년 반 조금 전에 출발을 하면서 13개의 글로벌 브랜드들을 통째로 저희가 샀어요. 그 당시 환율로 6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13개 브랜드를 통째로 샀습니다. 그 브랜드들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타이트한 노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샴푸 컨디셔너도 있고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저희들은 이미 13개 브랜드 당시 80여 개의 제품으로 저희는 특화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뛰어난 R&D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창립 자문으로 출발했지만 요건 나도 사업으로도 해봐야 되겠다 했던 건 뭐냐면 13개 브랜드를 사고 났더니 13개 브랜드가 전부 다 10년, 20년, 30년 동안 글로벌로 마케팅을 해왔어요. 팬데믹이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됐습니다. 왜 그 오래된 기업들, 전통과 역사가 있는 기업들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혼란기가 온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은 경직이 돼버렸어. 변화하는 게 싫어. 자기네들이 이미 돈 벌 만큼 벌었고 수당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변화하면 또 뛰어야 되거든. 그게 싫어. 그러다가 보니까 회사는 경직되어 이대로 가다가 회사가 힘들어지겠네. 그러한 13개 브랜드를 저희는 통째로 안고 출발했습니다. 13개 브랜드 특허, 농장, 공장, 지적 재산 소유권 전부 다 우리 거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쪽에 있는 특허 성분, 뛰어난 성분 하나를 빼서 다른 데다가 집어넣으면 그것을 크로스 오버 시켜서 융합된 제품이라고 불러요. 그 제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 나오겠네. 근데 성분은 이미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된 안전한 제품이고 효능이 있는 성분들이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네. 그것이 저희들의 14번째 브랜드 코랩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제 출시가 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드랍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호르몬은 안 들어가 있어. 그런데 호르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네. 또 리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 안에도 호르몬은 안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성장 호르몬을 만들고 인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저희들만의 특별한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분을 집어넣어서 뭔가 변화가 아니고 성분을 집어넣어서 당신의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 좀 독특한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R&D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리더십은 어때요? 풍부한 경험 있는 리더십입니다. 창립자 2명도 그래요. 예. 네, 창립자 2명도 이미 투자의 귀재, 경영의 귀재인 친구와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글로벌로 수조 원의 매출을 만들어 본 친구 둘이서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건 가치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 끝을 내자. 네,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를 파트너라고 해.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파트너로 보더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옷을 입었어요. 뭐 아메곤 주시키는 거 다 그래. 옷을 입었어. 근데 회사가 모든 걸 독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니 파트너인데 막말로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지 혼자 결정 다 해버리면 부인은 열받아. 또 반대가 돼도 남편은 열받아. 파트너는 뭐예요? 소통과 협업이 있어야 파트너거든. 근데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우리를 파트너라고 불렀는데 파트너라고 대우를 한 적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맞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것과 일반 기업의 중간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방식의 좀 약간 설익은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를 끝을 내자. 이제는 소통과 협업 준비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한 그러한 가치 중심의 리더십을 가져가자. 그러면서 현장의 리더십 함께 뛰고 있습니다. 아직 전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저희들 창립자들이 이제 뭐 쉬운 하나 된 거. 그러다가 보니까 전산이 달라요. 전산이 젊어. 온라인을 이해를 해요. 이월렛을 이해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여러 가지 어떤 경영 방식에도 좀 시대에 맞는 팬데믹 이후 시대에 맞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발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요쪽이 우리가 월턴 비즈니스 스쿨 나와가지고 골드만삭스에서 매해마다 연봉이 더블로 뛸 만큼 투자해.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은퇴하고 나서 수산업에 뛰어들어서 북미, 미국과 캐나다의 참치 시장의 3분의 2를 불과 1년 만에 낚아채고 그러고 나서 그 회사를 수조 원대에 팔았던 그런 친구예요. 재밌는 게 이번에 이 친구가 자기 또 사지를 털어가지고 중국에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했어요. 이번에 중국에 공장 들려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중국과 홍콩에 이제 물류기지도 이제 새로 다 또 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 있어요. 이쪽은 마케팅의 귀재예요. 마케팅 지난 대학 때부터 집안이 네트워크 마케팅 DNA가 네트워크 마케팅 DNA고 그리고 그러면서 대학 때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연구실에 있었고 그러면서 글로벌로 수조 원대의 매출을 만들어 본 그래서 회사와 마케팅의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 전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를 끝을 내자. 이제는 파트너십 마케팅 시대를 열자. 회사가 보상 플랜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왜? 50대 50이니까. 아마 51대 49만 돼도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이다. 제품 선정도 회사가 마음대로 안 합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2023년 2월 11일 날 창립을 했어요. 저희는 빚이 없는 기업이고 첫 11개월 동안 글로벌로 저희가 5천여 개 매출을 이루어내면서 그 당시에 40여 개의 상을 11개월 동안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50여 개 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13개의 브랜드를 샀어요. 툭 털어서 공통부문만 쫙 뽑아냈더니 50여 개국에 저희가 지사와 라이센스가 생겨버린 겁니다. 제가 참 가끔 가다가 파트너코 한국에 언제 오픈했어요? 그래서 참 대답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파트너코가 이 13개 브랜드를 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모린다라고 하는 브랜드고 모린다는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그 회사는 30년이 된 기업이고 한국에 들어온 지 20년이 됐어요. 이미 모린다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는 파트너코로 명의 변경하고 직판에 등록되어져 있는 것을 더 명의 변경하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거지 언제 한국에 진입했어요? 그거 참 대답하기가 20년 전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우리가 1년 반 됐어요라고도 말하기도 뭐한 거야. 네. 그래서 저희들의 별명이 뭐냐면 역사가 있는 신생기업인 거예요. 저희들 별명이. 왜 제품은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미 글로벌로 인정을 받았어요. 글로벌로. 네. 그만큼. 자, 그래서 50여 개의 저희는 지사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인도가 열려요. 이미 법인은 설립이 됐습니다. 인도는.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게 내년에 다른 나라도 오픈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년, 뭐 길어야 3년 안에 이코머스까지 연결하면 전 세계 한 120개국이 연결이 다 될 거예요. 이제는. 특히 온라인 시대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물류를 지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중국과 홍콩에 그렇게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글로벌 기업입니다. IT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많은 나라 어떻게 하면 될 건데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사이트 저희는 원 서버의 개념이 아니라 원 웹사이트의 개념. 엄청난 차이입니다. 두 개는. 하나의 웹사이트 파트너.co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가 하나로 굴러갑니다. 거기에서 링크 하나 날림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나라의 소비자도 만들 수 있고 파트너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구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국에 친척 있으세요? 링크만 날려도 그분은 미국에서 주문하고 미국에서 배송받고 다 돼. 나는 여기서 수당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온라인 쇼핑몰을 내가 운영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 첫 해에 저희는 비즈니스 포 홈이라고 하는 것에서 트리플 A의 기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혹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시면 파트너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트리플 A의 기회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동네에서 막말로 테헤란로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3개의 브랜드로 저희는 출발을 했고 이제 14번째 브랜드 코랩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가지 코셜, 할랄, FDA, OTC 등등 세계적인 검증 다 받았어요. 저희들의 연구소가 미국과 영국에 있는데 그거 외에도 글로벌로 전문화된 그런 연구소들과 저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1040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해요. 임상실험, 완제품에 대한 임상실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내과 전문의들이 저희들의 제품을 검수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의학자문위원장은 레이 스트랜드 박사,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약이 사람을 죽인다. 그 책을 썼었던 분이 저희들의 의학자문위원장으로 계세요. US 공정을 통해서 원료 수급부터 모든 공정 과정을 저희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가지 수입의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로 저희가 1등으로 제가 투표해서 저희가 선점을 했습니다. 보상 플랜은 제가 지금은 깊게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의 소개나 추천에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중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첫째, 리테일 소득 가능합니다. 한 30%, 40%까지도 판매만 잘하셔도 온라인 판매를 하던 아니면 내가 쇼핑 링크를 보내서 미국이든 호주든 그분들이 온라인 통해서 구매를 하던 리테일 소득도 가능합니다. 뉴볼륨 보너스 나는 멤버 구축을 잘해요. 그러면 새로운 멤버가 등록하고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 30%까지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판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1번과 2번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는 멤버 구축을 잘해요.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멤버가 들어와요. 그러면 베이스 커미션, 팀의 성장에 기여하면 받는 15%의 소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밌는 게요. 모든 작은 그룹, 그죠? 모든 작은 그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줄기를 하던 3줄기를 하던 5줄기를 하던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 출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5줄기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볼륨이 5만 1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너리 개념이면 25,001 하고 25,000이 소실적. 그럼 25,000에 대해서 얼마를 받겠죠? 바이너리라면. 그런데 저희는 뭐예요? 5만 1이면 하나가 만 1, 만 하면 4만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4만에 대해서 15%를 받아요. 그렇게 따지면 방판보다 나아요, 이게. 방판보다. 왜? 방판은 1대 2대. 예, 그렇다고 치는데 이 만하고 이 개념은 뭐예요? 그룹에 대한 볼륨이거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금을 합쳐서 다 받는다? 예. 똑같이 5만 1을 하고 2만 5천에 받을 거냐 바이너리로 뭐 사실 그렇게 맞추기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예, 아니면 나는 작은 것의 합이 큰 것보다 크다. 예,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멤버십 구축을 잘한다, 나는 소비자 등록을 잘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베이스 팀 커미션에 집중을 하시면 좀 더 수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뭐 세이빙스 보너스라고 해서 회사가 대신 저축을 해서 드리는 그러한 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보너스 여기에서 2%, 여기서 1%, 총 3%. 전 세계 매출 PB의 3%를 n분의 1로 나누어 드리는 글로벌 보너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님들은 최고 직급 안 되셔도 돼요. 예. 최고 직급보다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제대로 알부자가 되는 거야. 예. 직급보다 더 중요한 건 알부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직급 가서 박수 받아봐야 무대에서 한 번 받고 끝나. 근데 알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알부자가 되는 관점에서 내가 최고 직급이 돼야만 이거 받는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생산성에 의해서 내가 작은 노력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생산성만 보여주면 글로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까지도 저희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글로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매칭 보너스. 저는 사실 요즘에 날이 갈수록 매칭 보너스에 제가 정말 놀래요. 지금까지 어느 회사고 특히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매칭 보너스가 복잡해, 많은 회사들이. 첫째는 내가 직급이 뭐가 돼야 된대. 그죠? 그리고 내 양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최고 직급, 예를 들어서 뭐 직급을 이제 10번이라고 치자고. 내가 10번이 돼야 된대. 내가 10번이 되려면 내가 추천한 오른쪽 왼쪽에 8번이 한 명 있어야 돼. 예. 그럼 거기까지만 들으면 두 명만 잘하면 되요잖아.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8번이 되려면 그 사람들 밑에 7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7번은 또 각자 밑에 6번이 있어줘야 돼요. 그런 구조가 되다가 보니까 매칭 보너스가 사실 얼마 안 돼.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저희들의 매칭 보너스는 제가 베이스 커미션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받는 게 매칭 보너스가 한 75%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스 커미션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치면 매칭이 75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어. 팀 세일즈가 요거 받는 금액의 2.5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100만 원이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게 2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의 매칭 보너스 정말 파트너들을 키울 만한 메리트가 있는 열심히 도울 만한 많은 회사는 또 파트너가 나보다 직급을 더 가버리면 나랑 또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 참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 파트너가 나보다 직급을 더 갔네? 박수 쳐줄 일이에요. 왜? 그 파트너가 받는 것에 대해서 매칭 보너스 내 금액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어차피요, 직급이 미래를 해결하진 않습니다. 직급이. 정말 미래를 해결하는 건 뭐냐면 안정된 소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된 소득. 정말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보상 플랜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면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었던 보상 플랜의 4대 악이 있어요. 4대 악. 그것이 전부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4대 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급 중심의 보상 체계. 두 번째는 파이 사이즈가 아예 작은 거. 등등 여러 가지 어쨌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4대 악에 대해서도 좀 이제 교육도 하고 이제 할 텐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성과 성실성이 정말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안정된 소득 가능합니다.
큰 소득도 가능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연금성 소득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소비자를 만들고 잘 관리해서 평생 고객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일이에요. 평생 고객이 안 만들어지면 연금성 때려 죽여도 안 만들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큰 돈 벌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만들어져,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고객을 만드는 거. 저거.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뭐야? 이것은 내가 하면서 2번. 1번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저 맥을 놓치면 네트워크 마케팅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이게 돼야 이게 돼. 평생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평생 고객이 만들어져야 안정된 소득이 만들어져야 특히 쌓아가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쌓아가는 사업이 안정된 소득 가능합니다. 또 안정된 소득이 돼야 연금성 소득이 가능해져요. 연금성 소득이 가능해져야 자유가 가능하고 이것이 가능해져야 상속할 게 있어. 네. 저는 요즘에 날이 갈수록 너무 편해. 그래 열심히 일하자. 뭔가 만들어 놓자. 제 아들에게 물려줘서 이것만 정말 올바른 팀만 만들어만 놓으면 제 아들은 매월 100pb 주문해서 먹고 쓰면 돼. 예, 그게 자유인 거예요. 예, 어차피 먹고 쓸 건데. 예, 자, 그런 면에서 자유와 상속이 가능하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초를 잘 다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할 건데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프라인만 100% 괜찮아요. 온라인만 100% 괜찮아요. 50대 50으로 할래요? 60대 40으로 할래요? 뭐 70대 30으로 할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온 경험, 그죠? 마케팅 해왔던 그 경험을 최대한 농축시켜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다른 영역도 한번 배워보자. 왜? 내 파트너들, 앞으로 들어오게 될 파트너들, 특히 젊은 파트너들이 뭘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 출발하십시오. 그러면서 다른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 새로운 경험. 바로 그러한 것을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마케팅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고집하는 건 사실 시대에 안 맞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파트너크에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봤더니 누구는 뭐 소방서 출신도 있고 우리 그 브렛 뭐더라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교감 출신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경제적 미래를 위해서 파트너크에서 이미 지난 2년 반 사이에도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지난번에 동영상으로도 봤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있는 23살 23살 베트남에서 한 10,000불 정도 소득이 돼요. 베트남에서 10,000불이면 한국에서 한 4천만 원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23살짜리야. 그 친구 팀을 보니까 죄다 20대야.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친구 엄마는 또 이제 엄마 나름대로 이제 마케팅 전략 가지고 또 이제 움직여가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요, 내가 잘하는 걸 잘하자. 열심히 하자. 그걸 통해서 결과를 만들자. 그리고 저쪽에는 다른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가는. 자, 그래서 파트너크에는 다양한 수입의 다양한 브랜드 파트너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래 회사가 그래 제품이 그래 보상이 그래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 특히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젊은 친구들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한 3년 동안 내가 매주 몇 시간은 생산성 있는 액션에 집중한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옴니가 오면 27살, 지금 글로벌 한 27,000명 소비자, 온라인으로만 95% 이상.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친구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젊은 친구 와서 교육할 때 또 여러분들의 젊은 친구들도 한번 초대도 해보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게, 로버트 키오사키 그런 얘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보다 다른 핑계에 집중을 한다. 돈보다 다른 핑계에 집중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환경인데 마인드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가 어려서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가 어려서 할래요.
직장 다니기도 너무 바빠요. 일주일에 50시간씩 일해요. 직장 다녀서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50시간 일하는 거 저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할래요. 그러니까 마인드의 차이인 거예요. 마인드.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제품 살 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제품 살 돈도 없는 이 환경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합니다. 그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마인드의 차이다. 마인드의 차이. 그러한 관점에서 이유는 돈보다 다른 핑계.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건 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러한 관점에서 그 생각의 관점,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예리하고 좀 더 현실 직관적이고 이제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한번 벗어나서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내가 경제적인 미래를 원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떤 환경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만든 막연하게 따라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변화와 어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파트너 1 그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업 찾으러 댕겨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사업이 안 만나져요. 왜? 그것에 좋은 사람들이 없거든. 중요한 건 사람이 우선입니다. 보상 플랜, 제품, 회사 다 중요해요. 좋은 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는 건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저희는 좋은 사업, 저희들이 믿는 것은 일단 좋은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은 사업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추수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좋은 사업 찾겠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사람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동의를 하시면 파트너코를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툴은 되고도 남으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파트너코는요 비비고도 남을 언덕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비빌 거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시간 속에서 파고들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 경제적인 미래에 위한 어떤 좋은 툴로서는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설명이 뭐 충분하지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질문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추천인 소개인들에게 질문하셔서 가능한 빨리 답을 얻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 성공의 출발점을 앞당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